보그레드 37개월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과 금리입니다.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는 현재 4인 가족이고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데요. 과연 금리가 떨어질지 혹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더 떨어질지 혹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자, 답변입니다. 자, 답변. 네, 이 지금 질문을 보시면 이제 4인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자라나고 하면서 이제 집이 좀 작다고 느꼈겠죠. 네, 그래서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거는 중요한 삶의 결정이지 금융 투자 결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고팔고해서 부동산에서 어떤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집이 작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자금이 생겼으니까, 네,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삶의 결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럴 때는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보글에 대해서 많이, 아주 원칙이죠. 보글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Never timing the market. 네, 시장을 재려고 하지 마라.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주식 혹은 S&P 500을 투자할 때도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집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어떤 30대, 네, 40대 투자자께서는, 네,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요 중요한 삶의 결정, 혹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죠. 네, 그래서, 타이밍을 시장 상황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집을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라면, 자, 5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투자로 치면은 이제 중장기 투자인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그죠? 이제 좀 더 삶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랬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상 거주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이겠죠. 7년 이상 막 거주할. 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 정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 부동산 하락장이 있었을 때, 내가 집을 샀는데도 막 떨어지거나 막 이랬을 때, 그래도 요 기간 정도 되면 다시 최소한, 네, 집을 구입했을 때 가격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거주 계획이라면,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내 집이라면 부담 없이 결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의 계약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요. 예, 요거는 살짝 지금 조금 이제 다른데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보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라서 약간 미국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상황에서는 30년 아니면 50년 모기지 이런 대출 상품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30년, 50년 대출 상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일단 계약금은 20%가 적당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월 납부금, 원금이랑 이자랑 납부하는 거, 혹은 이자를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원금을 상환한다, 이랬을 때 25% 정도 연봉으로 쳤을 수도 있고, 연봉 4천일 때는 이거의 25%니까 1,000만 원, 이거를 12로 나누면 월 84만 원 정도
이하죠, 이하. 이게 넘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의 이제 계획으로 20% 이하. 그럼 20%면은 일단 뭐 장기 모기지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글에 대해서 말한 체크 포인트가 그냥 뭐 5년 이상 거주, 20%의 계약금, 25%의 월 납부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LTV와 뭐 DTI랑 DSR이란 용어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그 보글에 대해서 그 집을 살 때 하는 체크 포인트가 요 LTV, DSR, DTI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5년 이상 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만일 내가 꼭지점에 집을 샀다고 해도 가장 상승기에 집을 샀다고 해도 하락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집을 샀는데 뭐 계속 하락한다고 해도 5년, 7년 이상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샀던 그 금액으로 오니까 너무 하락할 것 같다 그래갖고 계속 뭐 집을 구입하는 데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그 불편한 상황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예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네, 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의 계약금이 뭐냐면 이제 LTV랑 관계가 있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라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고요. LTV가 80%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20%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뭐 LTV가 뭐 50%다 그러면 계약금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처음에 지불하는 돈 계약금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50%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의 이제 25% 이하 납부금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거는 DSR과 DTI랑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SR은 Debt Service Ratio라고 하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지금 DSR과 DTI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요거는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이야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정. 근데 DSR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요. 예를 들어서 DSR이 50%일 때 그러면은 연봉의 50%가 2천만 원이죠. 아까 4천만 원, 연봉 4천일 때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2로 나누면 167만 원. 그러니까 DSR이 지금 50이다 그러면 집을 모기지 담보대출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부채를 월 상환하는 거를 봤을 때, 뭐 아니면 연 상환하는 거를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월로 봤을 때는 167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DSR 몇 퍼센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죠. 국가에서. LTV도 그렇고 DSR도 그렇고. 그럼 DTI는 뭐냐? Debt to Income,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랑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다른 빚은 좀 빼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DTI가 60%일 때는 총부채 상환액 나누기 연봉으로 하고 곱하기 100 해서 60인데요. 요때는 총부채 상환액이 2,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DTI가 60%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2,400만 원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언제?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입이랑 이제 계속 관계가 되는 거죠. 자기의 연봉, 그러니까 월 수입 혹은 뭐 연 수입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DSR, DTI.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2023년 올해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비율들을 보시면 LTV가 30에서 50%예요. LTV가 지금 이거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는 돈 말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소득이 좀 굉장히 고액 연봉이면 LTV가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TV가 50%다 그러면 4억짜리 집을 사면 2억을 계약을 처음 초기 금액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만
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LTV라고 하고요. 이거 지금 보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장기로 뭐 50년 모기지 막 뭐 그 이상 모기지 이러니까 거기서는 그 20%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처음에 계약금은 좀 낮게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그 보글에 대해서는 좋은 대출로 보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그 부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래도 너무 많은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30%라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이 70%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LTV가 50%다 그러면 최소한 집값의 50% 반은 그 현금으로 지금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I가 이제 40에서 60%로 지금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자, DTI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한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DTI가 이거 이제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60%, 지금 60%일 때는 2,4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이거는 이제 그 총 금액이 아니라 그죠? 총 그 담보대출 총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환, 그죠? 월 상환으로 하는 거죠. 월 상환 혹은 연 상환의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2,400만 원 60%일 때 60%일 때는 2,400만 원으로 제한을 하니까 아까 여기 2천만 원일 때가 167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연봉 뭐 4천일 때 뭐 한 180? 뭐 어떤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보다 원리금이나 뭐 이자, 이게 아마 원리금 이자가 같이 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그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연봉 수준에 따라서 네, 이렇게 계산하는 법에서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는 총 부채 그 DTI 60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뭐 나눠서 뭐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그 상환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럼 역으로 환산하면 전체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DSR 40%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DSR 40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2023년은 뭐 요거 40%로 했는데 요거는 대출이 1억 이상일 때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출이 1억 이하일 때는 뭐 DSR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TI도 이제 연봉 수준에 따라서 40에서 60%. 자, DSR 40%는 뭔가요? DSR 40은 요거는 뭐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무슨 다른 대출들 다 해서 네, 40%일 때는 그러니까 50%일 때 딱 반이죠. 그러니까 40%이면은 그거보다 이제 더 작은 금액만 그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뭐 그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딱 그 상환액을 정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네, 그래서 뭐 연봉이 정해지면 연봉의 40%까지 그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그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LTV, DTI, DSR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깨알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고 유지 기간, 그러니까 집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매물을 관찰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어떤 그 집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럼 요거를 요 정도면 내가 사고 싶다. 요 정도면 이사하고 싶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핸드폰이나 뭐 캡처를 하세요. 요 매물을. 예. 그래서 매물에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이유들이 나오고 뭐 층수 나오고 뭐 이러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미만 사라졌다. 뭐 이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부동산 그 호황장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요거는 일반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요때는 매수자 우위, 매수자가 되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런 그 부동산이 이제 어떤 그런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제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거래가 안 되고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요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요때는 뭐 사면 아주 좋은 그런 상태죠. 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3개월 이내 막 계속 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요때는 좀 살짝 피해 주시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정말 모릅니다. 불인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 저도 이렇게 한번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확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가끔씩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기록은 해놓지 않잖아요. 이 매물에 대해서. 근데 정말 이사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네, 이렇게 1개월에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이상인지를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거는 지역이죠. 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 지역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 지역으로 하면 뭐 서울 인근 수도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뭐 너무 예산이랑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떤 자기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에서 뭐 역세권 아니면은 뭐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여기 요 정도 그 집이면은 가격이면은 딱 좋다라고 생각한 데가 있으면 조금 더 무리해서 그 동네에 좀 가장 좋은 그 입지를 가진 곳으로 약간의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욕심. 네. 뭐 요거는 뭐 팁이긴 한데 약간의 네, 그러면은 뭐 5억 미만짜리는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더 비싸겠죠. 뭐 하여튼 뭐 10억 넘으면 뭐 억이 비쌀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내 상황에 딱 맞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조금 욕심을 부려라. 조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모기지를 갚기 위해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 욕심을 부리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 임장이란 말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불인입니다. 네, 부동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게 또 어떤 단축원 줄 알았는데, 사전에 진짜 있습니다. 임장. 네, 이제 건축이나 뭐 이런 데서 한다는데, 뭐 현장에 임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답사.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으로만 계속 뭐 보기보다는 시간 날 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거기를 가서 느껴보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지역 위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보유 기간, 재고 유지 기간,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직접 가서 거기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는 거. 아니면은 그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글에 대해서는 뭐 집이 비어 있으면 뭐 집의 상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쪽에는 이제 보글에도 미국 쪽에는 뭐 단독주택이고 뭐 이러니까 가서 뭐 어디 수리돼야 될 거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봐둬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꼭 현장 답사를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한국에도 뭐 아파트를 간다고 해도 진짜 뭐 여기랑 얼만큼 시장이나 뭐 마트랑 얼만큼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상황을 보는 게 네, 그런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